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오늘은 유발 노아 하라리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역사가 이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갖다가 발췌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On the World After Coronavirus.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이게 거시적인 안목을 제시했습니다. 역사적 변곡점에 대한 이 유발 하라리의 나름대로의 거시적인 의견 제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학자입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되게 똘똘하게 생기신 분이죠.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직접 읽어가면서 독해를 해볼게요. 영어는 가급적 안 읽겠습니다. 그냥 뭐 뻔한 거니까요. 이 폭풍,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게 될 이 선택사항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바로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삶, 인간의 인류의 미래의 삶을 변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이자 철학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즉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저자 사피엔스의 저자이기도 하고 호모 듀스,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교훈, 이런 책들의 저자이기도 한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전염병,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대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특히 강조를 하면서 말이죠. On the issues of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역설을 하면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것도 government, 정부가 점점 the spread of virus, 이 바이러스의 만연을 멈추려는 그러한 노력을 갖다가 한층 더 고양시킴에 따라 여기 각 나라의 정부가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개인의 권리, 자유, 이러한 것들은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떠한 식으로 국가나 정부나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가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즉 질병 퇴치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기본권조차 무자비하게 이렇게 탄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개인의 권리의 문제, 개인의 인권의 문제, 이러한 문제 as well as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코오퍼레이션, 세계적인 협력, 세계적인 연대, 세계적인 협력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이슈에 대해서 특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포인트는 이 질병 퇴치, 세계적인 대유행병 퇴치에 있어서는 개인의 인권 문제, 이것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지식인이 날카롭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협력의 문제, 민족주의적인 편협한 노선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병에 관한 정보를 자기만 갖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전 세계가 공유해야 될 인류의 적에 대한 인류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Humankind is now, 인류는 지금 글로벌 크라이시스,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커다란 위기사항, 우리 세대가 맞이한 가장 커다란 위기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들, 전 세계의 사람들과 각 나라의 정부들이 다음 몇 주 동안에 취하게 될 이 결정사항들,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변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곧 우리의 건강의료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경제, 정치 상황들, 문화, 이런 것까지도 역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비단 의료, 방역 시스템 이런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방역하는 차원에서 보여준 각 나라의 정부 조치, 실태, 상황, 전개, 양상 이런 것들에 따라 경제까지도 수출입 문제, 경제적인 발전 문제, 기타 등등 정치적인 상황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게 다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리매김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빠르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려해야만 합니다. Long-term consequences of our actions. 우리가 취하게 될 행동들, 이 조치들이 갖는 장기적인 결과 양상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중략.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전 세계는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두 가지를. 첫째, how to overcome the immediate threat. 이 즉각적인 위협,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즉각적인 이러한 위협,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위기 대처 능력, 위기 극복의 문제, 극복의 방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이 폭풍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곰곰하게 이런 걸 고려하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Yes, 그렇습니다. The storm,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비드-19은 이 코비드-19 이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인류는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에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세계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별하게 중요성을 지닌 그런 선택 사항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체주의적인 감시 통제 체제냐, 이것과 시민적인 역량 강화, 즉 시민의식, 시민정부에 따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그러한 개개인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높은 시민의식의 발현에 따른 시민적 역량 강화냐, 아니면 독재적, 전제주의적인 그러한 감시 통제냐. 조지 오웰이 말하는 1984년에 나오는 그런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형태, 이런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적 어떤 시민정부, 시민질서, 바로 이러한 그러한 시민들의 역량 강화냐, 이 둘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식도 두 가지 노선에 따라 달라지겠죠. 두 번째 이슈는,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은 바로 nationalist isolation, 즉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고립 노선을 취할 것이냐, 이웃 섬나라가 취하는 방식, 아니면은 글로벌 솔리다리티, 전 세계적인 연대, 협력의 노선이냐, 대한민국이 취하는 방식인 거죠. 진정한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솔리다리티, 이것을 대한민국이 모색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And he concludes.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Humanity, 인류는 지금 하나의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Will we travel down the route of disunity? 과연 우리 인류는 the route of disunity, 이 불협화음, 불통일, 분열의 노선을 따라 우리는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계적인 연대의 길을 채택하게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대의 길,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 되겠죠. 인류가. If we choose disunity,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불협화음, 불협화음, 갈등,
이 불협화음의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것은 비단 이 위기를 연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계적인 대전염병 이런 위기를 연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심지어 훨씬 더 심각한 재난을 갖다가 미래에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세계적인 연대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적 연대는 승리가 될 것이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래의 전염병이나 위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미래의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또 다른 더 강력한 지독한 그런 미래의 전염병이나 위기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인류를 공격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자,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통찰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류 드디어 역사적 위기의 변곡점에 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전제적, 독재적 혹은 전체주의적, 감시 통제주의, 기만적인 정부 왜곡 이런 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국가 주도 이 형식도 시민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 다음에 시대착오적인 민족적 고립주의 혹은 이기주의 노선, 자국 이기주의 노선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지금 세계 무역, 세계 문화 모든 교류 시스템이 세계 연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 조작, 은닉 이런 거에 따른 분열 획책주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웃 섬나라가 하는 짓거리처럼 이런 행태를 보일 때는 바로 디스토피아, 암흑향이라고 하죠. 우울한 그러한 암흑향, 우울한 불행한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열린 민주주의 정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모범을 보이고 있죠. 열린 민주주의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자,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어떻게 질병에 대처해야 될지 하나의 시범, 모범을 보인 것이죠. 이 정보 공개와 그것을 세계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질서를 지키고 사재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그에 따른 실천, 질 높은 의료보험제도와 방역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세계 인류의 협력, 즉 연대의식 고취와 그 다음에 연대의식의 구체적 실현, 참된 시민적 민주주의만이 어떤 전제적 이런 게 아니라 시민적 민주주의만이 유기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승리를 질병에 대해서 난관에 대해서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관 극복의 가능성과 어떤 미래에 희망이 있는 그러한 국가상을 갖다가 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런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인격 존중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물론 평등도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를 기반으로 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 감시 통제 명령을 위주로 하는 전체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 국가주의 노선, 뭐 대동아 공영권 따위를 운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섬나라, 이런 나라들보다 위기 대처에 훨씬 더 효율적이며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Good luck.